무기력하다는 말은 낮은 에너지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기 신체의 기능과 성능에 따라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유한하게 한정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에너지량이 많을 것이고 쇠약한 사람은 에너지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입니다. 신체의 기능과 성능에 따라 결정되는 에너지 총량이 적은 경우엔 무기력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기력하다는 표현을 할 때에는 겉으로 보기에 육체의 기능과 성능이 나쁘지 않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에 그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무기력해지는 것일까요? 처음에도 말했듯이 매일매일 그날 쓸 수 있는 에너지량은 사람마다 다르고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무기력해 보인다는 것은 어딘가 다른 곳에 에너지를 이미 다 써버리고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렇게 무기력해 보이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에너지를 이미 다 써버리고 없는 것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만의 어떠한 감정적인 어려움들에 대해 대응하느라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상의 인물로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원인 A씨는 어릴 적부터 불안장애가 있습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이 그 배경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부모님의 사이도 안 좋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아빠와 엄마는 소리를 지르면서 싸웠습니다. A씨는 성격이 온순한 편이라 반항 한번 못해보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무난한 성격 탓에 학교 생활을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고 직장 생활에서 온순하고 조용한 성격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A씨는 평소에 심한 초조함과 불안감으로 인해 정신과 약 복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고민을 상담해도 친구들은 A씨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든 게 안정적으로 보이는 A씨가 왜 그렇게 평소에 초조함과 불안감을 느끼는지 잘 모릅니다. A씨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직장 내에서도 좋은 사람, 좋은 동료의 이미지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퇴근하고 혼자 있을 때면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휴일에도 거의 혼자서 침대에 누워서 TV를 봅니다. 모든 게 귀찮고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A씨는 왜 혼자 있을 때면 모든 게 귀찮고 무기력함을 느낄까요? 그것은 타인과 생활하는 일상생활 동안에 자신의 불안감과 초조함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상당한 에너지를 이미 다 소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다. 그것이 오래될수록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느끼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B씨는 대학생입니다. 하지만 학교에 잘 가지 않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흥미가 없습니다. 학교가 주는 감정이 부정적인 이유는 중학교 시절 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B씨는 중학교 시절 왕따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이 돌변하여 자신을 무시하고 왕따하는 경험 때문에 사람을 사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꼭 졸업해야 한다는 부모님의 완강한 의지 때문에 겨우 온 힘을 다해서 졸업을 했습니다만 대학교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집에서 게임을 하면서 온라인으로만 매우 한정된 인간관계를 유지합니다. B씨의 부모님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겨우 대학까지 입학시켜놨지만 계속 휴학을 하고 집에서만 틀어박혀 있는 딸이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대화도 하려고 해보고 야단도 쳐봤지만 소용없습니다. 자신의 방도 쓰레기장처럼 더럽습니다. 잘 씻지도 않고 옷도 잘 갈아입지 않습니다. 잔소리를 하면 귀찮아서 그렇다는 날카로운 대답뿐입니다. B씨는 심지어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만 에너지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시간이 나면 잠을 자고 깨어나면 게임을 하거나 핸드폰을 봅니다. 그리고는 곧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20대입니다. 지병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B씨 역시 과거의 자신의 모습에 머물러서 그 두려움을 대응하느라 상당한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해보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불안감이 자신을 잠식합니다. B씨는 불안감을 다른 의미 없는 행동을 통해서 외면하거나 억누르지 않는다면 곧바로 자신이 그 불안감에 잠식당한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학습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프로그램된 행동처럼 무의미한 행동과 습관을 반복합니다. 무기력한 사람에게 기운을 내라고 하는 말은 거의 폭력에 가깝습니다. 이미 어떠한 에너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쓸모없는 프로그램이 많이 깔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보다 연산 속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것을 렉이 걸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경우 다시 컴퓨터를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업 표시줄을 확인하고 쓸모없이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싹 지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는 쓸데없는 프로그램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 쓸모없는 프로그램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내가 불편하게 느끼는 감정이 언제 생기는지를 관찰하고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매우 다릅니다. 물론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불편하게 느끼는 상황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매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 부분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각자 자신은 남들과는 다르게 불편감을 느끼는 점이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나는 남들과 다르게 그것에 불편감을 느끼는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불편감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어떤 두려움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인생의 모든 실마리는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그 대상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라는 것은 꼭 사람이나 사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거나 어떠한 감정적 경험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을 찾아보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의 부정적 감정은 모두 두려움에서 출발합니다. 사실 인간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은 두려움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두려움은 공허, 공포, 강박, 불안, 초조, 분노, 수치심, 죄책감, 열등감, 우월감, 불편감의 뿌리입니다. 인간의 감정에서 두려움이 거쳐지는 만큼 본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무의식에 의해 숨겨져 있으며 그것은 종종 다른 형태로 표현됩니다. 가장 흔한 표현 방식이 불편한 느낌입니다. 이는 자신의 무의식이 두려운 상황을 직면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남들과는 다르게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그 점들을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한 감정이 언제 발생하는지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만성적인 불안장애를 겪어왔습니다. 그 불안은 형태를 변형시켜서 나에게 주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중 나를 가장 괴롭히던 것은 매일 아침 출근 때 생기는 막연한 불안 초조함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증상에 대해서 물어봐도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현대인 중 많은 사람들은 출근할 때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기 싫다, 귀찮다 라는 느낌을 훨씬 벗어나서 매일 아침 상당한 불안과 초조함으로 괴로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 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지만 이것은 좋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거의 경험에서 오는 트라우마, 마음의 상처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한 방식이 그다지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책도 보고 영상도 보면서 찾아온 몇 가지의 알미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세상은 고정적이거나 객관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나의 주관적인 반응에 의해서 세상 역시 즉각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와이프와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의 불안장애와 우울증이 원인이었습니다. 언제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집안일과 육아를 해야 했기에 그것에 대해서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와이프는 당시 조산의 위험 때문에 약 3개월간 입원 후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육체적으로 모든 체력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잦은 다툼과 불화, 쌓여가는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저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정신과에서 저는 만성적인 불안장애, 우울증, 무쾌락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쾌락증은 당시 처음 듣는 용어였습니다. 만성적인 불안장애를 겪은 환자는 결국 어떠한 기쁨의 감정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당시에 기분이 좋다라는 느낌을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출근 상태에서는 하루 종일 불쑥불쑥 솟아나는 불안과 초조함에 대응해야 했고, 집에서는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로 와이프와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그 첫 번째의 앓음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가장 잦은 싸움의 이유는 저의 잦은 실수와 망각에도 미안하다는 말을 자꾸 놓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와이프가 화를 낼 때마다 진심으로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력한 제 입장에서는 자기 연민이라는 방어 기제로 인해 미안하다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와이프가 그 일로 인해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때마다 진심으로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 행동으로 이어지는 일시적인 반응의 변화에도 상대의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진심을 다해 미안하다고 하는 경우엔 와이프는 그전과는 다르게 일시적으로 남아 화가 가라앉아 싸움이 그쳤습니다. 몇 번 반복적인 시도에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생각, 행동의 변화는 나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변화시켰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러한 행동의 변화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행동의 지속적인 변화는 감정의 변화가 기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생각, 감정, 행동, 태도가 차례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알게 된 사실은 감정은 실체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하게 들리지만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은 빠르게 없애려고 하고 긍정적인 감정은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감정이라는 것에 어떠한 실체를 부여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감정이란 나라는 느낌이라는 바탕에 떠오르고 사라지는 실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붙잡는 것은 특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것을 저항하는 방식으로서 감정을 붙잡아 둡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거나 다른 생각, 감정, 행동으로 그 감정을 덮어버리려고 하거나 무감각으로 위장하려 하는 의도를 가진 모든 방식으로 그 감정에 저항합니다. 그러므로 저항을 하는 한 그 감정은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점점 더 강화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나를 그대로 노출되어 지나가도록 둔다면 사라지지만 저항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회피하는 방식으로 감정에 저항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불안과 초조함이 너무도 싫고 두려워서 어떻게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만 생각했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만 집중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나는 행복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괴롭지는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저는 매번 불안해하고 초조해했다는 사실입니다. 불안과 초조함은 나의 상황이 바뀌더라도 언제나 있었다는 사실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릴 때, 학생 때, 직장을 다닐 때 언제나 그랬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저는 상황이 바뀌는 게 절대 답이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감정에 저항하지 않고 나를 그 부정적 감정에 잠식시키기로 했습니다. 매일매일 생기는 작은 불안과 초조함이 올라올 때 그것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침묵한 가운데 저는 감정의 변화에 나를 완전하게 노출시키고 잠식시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변화를 오롯이 느끼기 위해서는 침묵의 상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그 경험으로 생각보다 빠르게 불안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떠한 생각도 개입시키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기도 기대하지 않으며 그 감정에 나를 완전히 항복합니다. 이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책에 나온 항복 기제 즉 놓아버림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순간적으로 매우 강렬하게 나를 잠식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금세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지나고 나면 약간의 경쾌한 기분 좋음과 평안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나라는 느낌의 배경에서 감정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그 순간을 내면에서 경험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습이 반복되면 알아지는 게 있습니다. 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나는 나의 몸과 감정, 기억과 인식의 복합체가 나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나라는 느낌이라는 어떠한 배경 위에서 감정과 경험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이 나타나고 사라지지만 그것에 깊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고 저항하기 위해서 쓰던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이제는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기력한 모습에서 점점 더 상대의 기분이나 감정을 살필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기분 좋은 상태를 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유머가 늘고 감정을 표현하게 되는 횟수도 들어갔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으로서의 반응을 되찾게 됩니다. 나의 행동에 변화가 생깁니다. 생각, 감정, 행동의 변화가 반복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태도가 변화합니다. 태도의 변화는 이러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좋은 일, 나쁜 일,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동안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항상 좋은 일과 좋은 감정으로만 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좋은 것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가 인생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최초의 질문이 됩니다. 하지만 해결법은 예상 외의 것이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잘 처리해서 없애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저항하기를 포기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허용하고 감정을 완전히 느끼는 것으로 그 감정이 지나가 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부정적 감정, 즉 두려움은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없음을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것을 그대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것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정적 감정 속에 완전히 잠식시키는 용기 있는 선택.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 실체가 없다는 삶의 증거가 됩니다. 인생은 가장 깊은 꿈 5번째 영상.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일상의 평안을 기원합니다.